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TAT 1급에서요. 지금 법인 세무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 세액 계산 및 신고 납부라는 파트에서 지금 우리 세액 계산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로서는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라는 거 두 번째 거 작성을 해봤었고요. 지금 558페이지 보면 저 다섯 번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얘는 우리 TET 2급 자격 시험에서 계산서 작성하는 문제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들 그러니까 서식에 대한 이 명세서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한번 보고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할 때 봤지만 이론은 되게 복잡하고 그렇게 됐는데 서식 작성해서 입력하는 거는 되게 간단했었죠. 그러니까 내용 전체로 어떤 내용이라는 거 감을 잡고서 그런 문제가 제시되게 되면 서식 작성했을 때 이건 이렇게 작성하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실무에서도 사용하기가 되게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다섯 번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실기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58페이지고요. 여기 보통 다섯 번째라고 써놔야 될까요? 다섯 번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지금 타이틀에서 보는 것 같이 뭔가 연구나 그다음에 인력 개발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면 지금 여기 세액공제가 됐던 세액 감면이 됐던 해당되는 것들 지금 해준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보통 여기 우선 대상법인은 어떤 상대방이 이런 거 어떻게 되냐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내국법인이에요. 내국 법인에 대해서 해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소비성 서비스업. 서비스업. 지난번에 그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된 거 앞에서 법인 얘기할 때 소비성 서비스업이 어떤 건지 얘기했었죠. 무슨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저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건 빼고라 그랬었어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반 법인이 영국 인력개발비가 비를 갖다가 쓴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일반 연구 그러면 얘기하는 일반 연구 개발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일반 연구 개발이라고 할 때도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 연구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증가 금액 기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증가 금액 기준으로 50%를 갖다가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요. 또는 두 번째 지금도 용어만 그냥 들어주세요. 이따가 실기를 하다가 보면 증가 기준이 뭔지 거기 서식에들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거 설명할 때 보면서 이게 증가 기준이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단기 발생 기준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단기 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인 25% 공제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외의 업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소기업 이외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증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는 좀 적게 40% 또는 30% 이거 40%를 해준다든지 또 따라서는 30%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고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단기 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50%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일반 연구 개발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퍼센테이지 있다는 거 그냥 알아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연구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 주겠대요. 20%를 공제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소기업일 때는 30%.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항목은 똑같아요. 원천 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연구 개발비나 중소기업일 때는 30% 이렇게 세액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지금 크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 대상은 내국법인인데 이런 건 소비성 서비스업은 빼놓고요. 일반 연구개발비라든지 신성장,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증가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세액 공제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단기에 발생한 기준으로 여기 세액 공제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여기 발생 명세서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교재에서는 560페이지 보시잖아요. 수행 내용이 나와 있어요. 560페이지에 수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서 작성을 해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자, 560페이지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하고, 얘는 항상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가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요것만 작성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연결되어 있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세트가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1번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1번 인건비, 2번 연구용 재료비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판관비로 개정 과목으로 기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 법인 회사에서 지금 여기 인력 개발비와 관련해서 공제가 되는 항목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용 재료비, 얘네들을 따로 지금 이렇게 기장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목적은 뭐겠어요? 이런 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서 받으려고 이렇게 따로 기장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모두 당사의 연구소에서 지출된 것이며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여기 인건비와 연구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이며 사업 연도별 지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를 사용했고요. 연도별로 연구용 재료비는 얼마 사용됐습니다. 이런 것들 연구하는 제약회사라든지 기술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면 기본 인건비는 나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도 많이 돈을 쓰게 되겠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수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얘를 그냥 반영하라고 자료를 줬으니까 지금 밑에 수행 결과는 뭐 나중에 본다는 손 치고요. 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여기 연구 발생 명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프로그램 실행시켜 놓으셨죠. 법인 조정에서 자,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공제 감면 추납세액 밑에 보시게 되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있죠. 요거하고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3번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 자료를 보고서 연금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순서대로 하기로 했었죠. 해당 연도에 연금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해당 연도에 인력개발비 개정 과목 나와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F2를 눌러서 개정 과목 조회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얘는 지금 800번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관비라고 했으니까 자, 금액은 아까 얼마라고 알려줬었느냐면 거기 저기 그 표에 보시게 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 그래가지고 맨 밑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건비는 얼마를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인건비는 1000만원 나갔다고 나와있죠? 인건비 여기서 나와있는 인건비에다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재료비는 2000만원 여기 사용했다고 나와있죠? 2000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여기 사용한 금액 입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인건비로 1000만원, 재료비로 2000만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여기 2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 합계금액만 보더라도 2017년에는 1500만원, 2018년도에는 2700만원, 그 다음에는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얘가 지금 매달 증가하기도 하고 매년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죠. 이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에 발생한 것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1번에다가 지금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올해 2021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표 보고 그냥 입력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대해서 여기 물음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2020년부터 1년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2020년도 그 밑에서부터 보세요. 합계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합계금액 2,500만원 나와 있죠? 2,500만원 합계금액 다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2,000만원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요 2,700 마지막 1,500 됐죠? 자, 이렇게 지금 표에서 준 자료만 보고 우리 해당되는 데다가 그냥 입력만 했죠. 그런데 이 옆에 설명 있는 거 한번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직전 1년간 발생액 그래프는 여기 16번 K 2,500만원 나와있죠. 직전 연도면 2020년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증가 발생한 금액 50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 이건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연도별로 주어진 자료 보고 매년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표보고 입력했으니까. 예, 이러면 끝났어요. 그리고 종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금액의 2번에서 직전 4년간 발생한 합계액 8,700이라고 되어 있고 직전 1년간 발생액은 2,500이라고 되어 있고 증가 발생액은 뭐 500만원 지금 3,000만원이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더 많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료만 제대로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여기 42번 보세요. 42번에 보시면
공제세 그래서 공제율 대상 금액 지금 작년도에는 2,5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3,000만 원, 500만 원 증가했죠. 거기에 대해서 공제율 몇 퍼센트 적용해 준대요? 50%.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거 내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놓고서는 공제세액은 얼마 해준대요? 250만 원 해준다고 나왔죠. 옆에 보시게 되면 공제율 친절하게 다 써져 있어요.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이렇게 저희 공제해 준다고 써놓고 계산도 지가 알아서 다 마무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금액 나온 거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증가 발생액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그래서 밑에 750만 원 계산된 거를 해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나와 있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작성한 것은요, 지우고 다시 한번 봐요. 이 서류 작성한 거는 일단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는 이걸로 작성한 거는 끝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 1번에서 경상연구개발비 다시 한번 봐요. 요 금액은 표에서 거기 560페이지에 준 표보고 인건비는 1,000만 원, 재료비는 2,000만 원 구분해서 입력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 자료를 넣어가지고서 5년 동안 발생한 금액들 연도에 맞게끔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공제세 그래서 3번 요거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번과 2번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나머지 기사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됐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탭들을 보시게 되면 일반 연구개발,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성장, 원천기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연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줬던 것 뿐이랍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신성장, 원천기술이라든지 연구 인력개발비 명세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모를까? 지금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560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참고해서 5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수행 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 입력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마무리를 치시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설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5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62페이지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잠깐 설명하게 되면 얘가 6번이에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하고 3번 되어 있죠. 이걸 작성할 때에는 얘는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이기 때문에 앞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명세서예요. 새로 불러오기 눌러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이 됐으니까 연결된 거라서 바로 실기를 보시고, 자,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있죠? 클릭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우선 꼬라지를 한번 봐야 될 테니까 여기 공제세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31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밑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작성한 게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새로 블록이 있죠. 새로 블록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하면은 우리 앞에서 작성했던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친절하게 가로해놓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도 다 알려주고 있죠. 아까 어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했지만 지금 표를 보게 되면 표에는 다 명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그냥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까봐 용어를 갖다 제가 미리 한 번씩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아까 연구인력개발비 그 발생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대상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50만 원 계산됐던 거 제가 그냥 반영을 했죠. 그죠? 이렇게 계산된 거 네, 반영을 했고요. 자, 이 반영하는 걸 문제를 갖다가 설명할 때에는 한번 볼게요. 562페이지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수행 내용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작성하세요. 1번 당해 법인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한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작성하라고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불러오기를 했던 거고요. 불러오기 한 다음에 자 여기 계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화면에 불러오기 하고 난 다음에 계산 내역을 갖다가 클릭해 보시게 되면 뭐야? 이거 아닌데. 요거 계산 내역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딴 데를 클릭해 놓고 이걸 누르면 이상한 거 나오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얘예요. 16B에 해당되는 거를 클릭해서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온지 계산 내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3천만 원 그 앞에서 입력했던 거 있었죠? 인력비하고 재료비 공제율 25% 적용이 돼서 지금 공제세액이 750만 원이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라고 한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밑에 세액 계산된 내용이 밑에 뜨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당기 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물음표 또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당기 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구분조에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거 5번 있죠? 얘를 선택하면 얘가 자동으로 쭉 다 계산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됐어요? 아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링크 시켜가지고 얘가 그 계산 서식에 나타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공제 세액 계산으로 다시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단기분 불러왔던 거 밑으로 쭉 가볼게요. 자, 단기분 요 공제액 750 단기분 750 자, 요것도 됐고요.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결했던 게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그 시험을
TET 1급 봤을 때요. 얘가 나왔었어. 나왔는데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별거 시간도 안 걸리는데 제가 시간이 한 2분인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머리에 멘붕 생겨갖고 얘를 멀뚱하니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 보면 내가 좀 가슴이 아픈 문제이기는 해.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해보니까 되게 간단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연결서식 넣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거 작성하다가 마감 못 누르면 괜히 또 부정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다 풀어놓고서. 근데 지금 풀었을 때 느낌은 얘를 갖다 풀지 않더라도 자격증은 딸 수 있는 점수는 되겠다 싶기는 했는데 괜히 모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분 동안 멀뚱하니 보고 있었는데 일단 얘는 저장을 해놓을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얘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얘에 대한 세액공제를 여기서 반영해서 링크시켜서 우리 거에 해당되는 거 이거에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거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해드렸지만 잠깐 쉬면서 멈춰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각각의 세액공제 명세서들은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리면 안 돼요. 얘는 나처럼 멀뚱하니 보고 있지도 말고요. 그래서 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대한 거 한번 연습만 좀 해보세요. 순서를. 지금 얘는 6번까지 좀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까지 일단 끝난 거예요. 잠깐 멈춰놓고 해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 5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7번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액 계산서들이 어떤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에는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가로하고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데 외국 투자 기업의 감면 세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재 그 565페이지에 보셔도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라고 해서 5번 되어 있기는 한데 8번도 같이 써볼게요. 8번도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가로하고 5번 얘도 마찬가지로 외국 투자 기업의 감면 세액 계산 이건 용어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같은데 지금 7번의 항목은요 외국으로부터요. from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말하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최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 종료 연도까지 퍼센테이지로는 그냥 50%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 외국 투자 기업들 어디로 얘기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많은데 그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까지 그 50%그 법인세 공제해주겠다. 여러분 그 못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디를 갖다가 얘기를 해도 좋을까? 지금 그 각 나라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삼성 그 전자가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 공장들을 짓거나
우리 옛날에 중국이 짓고 베트남에 공장들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갖다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은 뭐 들어본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대만에 있었던 TSMC라는 삼성하고 삐까삐까 삼성이 지금 1등이긴 한데 하여튼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만의 TSMC라는 이 회사 얘네들이 지금 전 세계에 반도체를 갖다가 공급하는 핵심 그 회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얘네가 일본에다가 그 짓기로 했어. 일본에다가. 그래서 일본에서 공장 짓는 거 그 몇 조 원짜리 8조 원인가 그런데 4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무식하죠. 지금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지금 일본은 반도체가 없어. 반도체 만들 기술이. 근데 그 반도체 만드는 기술에 그 소부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는 일본이 최고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너무너무 잘 만드니까 일본이 2019년도에 그 수출 저기 화이트리스트에 빼면서 수출을 갖다가 금지했었죠.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망하라고. 자기네들이 그 소재 부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했는데 그게 없으면 반도체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은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지만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야지만이 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그래서 2년 동안 일본에서 그 제공받던 공급받던 그걸 다 국산화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삼성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팔던 그 기업들이 잘 됐느냐?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장사를 못했으니 꼬꾸라졌겠죠. 거기는 망했어. 근데 우리는 그 기술조차도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었는데 일본보다 공급받던 일본의 내용보다 더 월등해. 거꾸로 우리가 수출하게 생겼어. 그럼 우리는 되게 적응을 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망하고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성능이 3나노야. 3나노인데 그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에서 모든 자동차나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거기 TSMC에서 일본에다가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에서 양산되는 게 17나노, 20나노예요. 그런데도 걔네는 그거라도 필요하니까 보통 아주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지 초정밀 그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나노수가 작을수록 많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더 작아지면서 고성능이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얘네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가 그쪽에서 짓는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국민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었어. 우리가 이제 한국을 타도할 수 있다, 때려잡을 수 있다, 개소리 하고 있네. 근데 TSMC보다도 그 공장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약 올리려고 또 하나 발표를 했어. TSMC보다도 더 월등히 높은 그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걔는 완전히 꽝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겠지. 외국계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니까 돈은 돈대로 다 퍼주고 뭐 10나노도 아니고 7나노도 아니고 뭐 20몇 나노? 그거 하려고 그 돈을 퍼부었냐고. 근데 걔네들은 그거라도 아쉬운 거야.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세액 감면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왔죠. 외국에서 투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우리 지금 여기서 그 법인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법인세 몇 프로? 50% 해주겠다. 근데 걔는 거의 다 감면해준다 그랬어. 뭐 10년 동안. 지금 삼성에서도 미국 전 세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짓는 공장을 세운다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발표한 최고성능 그 반도체 칩 3나노짜리 거기서 만들겠다 그랬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죽지 그냥. 그러니까 모든 세액 감면해주고 많은 혜택을 그냥 무지무지 미국에서도 해준단 말이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근데 반도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뉴스 많이 들어서 이제 감을 잡겠죠. 제가 이런 거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단 말이야. 얘기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이거 설명만 하려고 하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요거만 같은 일단 끝내자고요. 늦어도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이것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기출문제를 풀면 그래도 풀 수는 있잖아. 근데 지금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두고 법인세법에 대해서 조정변경서를 작성하라고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찝어주잖아요.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뒀죠. 근데 느낌상으로 그거 하나하나 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입력해 보니까 용어를 이해하고 입력하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입력하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 했잖아요. 막 골 때리게 했어요. 지금 나 아까 입력한 거 몇 개나 돼요? 연구 인력 개발비 할 때 내가 타이핑 몇 개나 했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여기 링크만 시켜주라 그랬잖아. 근데 걔가 7점짜리예요. 별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해보지 않으면 손도 못 대겠죠. 그 마음은 저도 알지만 너무 지루하는 것 같아서 반도체 얘기 한번 잠깐 해드렸어요. 듣는 분도 오래간만에 반도체 얘기 나와서 이런 것도 한 얘기 들었으니까 좀 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8번 있잖아요. 8번은 반대로 지금 국내 법인이 외국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게 세금을 납부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외국으로 투자했을 때 얘를 외국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공제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전에 송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제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공제받는 방법이 있고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를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외국 납부세액. 자,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만드는 표도 없어. 이거는 이걸로 끝이야. 자, 7번에 4번. 얘는 7번에 4번의 항목은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우리나라로 투자했을 때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아까 TSMC 같은 경우 우리가 삼성전자 갔을 경우 그 나라에 있긴 하지만 그게 그 나라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득이 법인에서 소득이 나면 소득 난 시점부터 해서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해주겠다는 공제해주겠다는 그런 게 이 7번의 항목이고요. 8번은 우리가 외국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세금 거기서 내겠죠. 그 세금 낸 거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그 나라에서도 내고 우리나라에서 내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송금으로 여기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세액공제에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송금으로 인정받는 방법과 세액 공제로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론에서 좀 가끔 나오는 문제였었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여기 법인세 이론도 했었잖아요. 물론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졌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때도 문제 보기에서 여러 번 나왔던 항목이었었어요. 얘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언젠간 나아지겠죠? 아니면 이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주변에서 얘기할 때 알아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입 밖에서 나오질 않아서 문제일 것이.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 565페이지에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에 공제감면세액하고 8번에 공제감면세액 4번, 5번 두 개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9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9번도 그냥 말만 해볼까? 9번은 추가 납부 세액 계산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굳이 뭐 말할 거는 없지만은 자 이것도 제가 서서 얘기할게요. 이거 추가 납부 세액 계산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해서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나 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세액 감면을 해주고 많은 것들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해줬으면 해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잘 이행하는지, 그런 혜택을 줬으면 그걸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세액 감면해줬던 거 있죠. 회수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계산한단 말이야. 이자 상당액 이걸. 그죠? 100만원 저기 감면해줬어. 우리 보통 부가세에서도 세금 우리 그 뭐죠? 누락해 가지고서 세액 못 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일수 이자 계산했잖아요. 세금은 모든 거에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 시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자 상당액 가산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저걸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핵심되는 내용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5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최저한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하고 계산하고 두들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이 뭔지 여기 10분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